자, 오늘 경우의 수 들어가 봅시다. 경우의 수하고 오늘은 순열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합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행렬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부터 들어갑시다. 적을 거는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칸 조절 잘 하시길, 너무 크게 적지 마시길. 경우의 수입니다. 아우, 여기 너무 높아. 좀 절반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칸에 그 나눠주신 거 여기 절반하고 다음으로 넘어. 경우의 수가 한 줄이고 순열이 한 줄이에요. 아, 자, 먼저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했던 게 구조 파악하는 거랑 사칙 연산이 되게 중요했어요.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는 구조 파악, 그 다음엔 사칙 연산.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됐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깜짝이야. 뭐냐면요, 빠짐없이 세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중복 없이 세줘야 되는 겁니다. 중복 없이. 여기 너무 높아. 팔 아파. 밑에다가 그거 하나 깔아야 돼. 그 미용실에 그 이제 미용사분들 보면 하나 딱 칸막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 칸 올라가는 거. 팔 아파. 다이소가는 팔것 같아. 내가 12cm 굽을 하나 사가지고 12cm 굽을 가지고 올게. 자, 어쨌든. 자, 먼저 첫 번째. 하이힐?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쳐다봅시다. 자, 경우의 수에는 시행이라고 하는 것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시행이라고 했던 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조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나오는 애가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건만 골라내는 게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거다. 자, 다음 사칙연산을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덧셈. 자, 덧셈에서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냥 합 법칙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사용이 되냐? 사건이 완결됐을 때 걔네들 각각들을 더해준다라는 의미로 사건이 완결이라고 적을게요. 사건의 완결. 완결된 애들끼리는 더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합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곱셈. 얘는 곱법칙이라고 적겠습니다. 곱법칙이다. 자, 이 곱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 도중에 일어나는 거거든. 사건이 계속해서 연결, 그 다음 완료가 되기까지 곱사건으로 연결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적겠습니다. 과정의 연속.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요,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feeling,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제 덧셈을 할지, 언제 곱셈을 할지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얘네들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자, 덧셈, 곱셈 봤습니다. 그러면 나올 게 뺄셈이죠. 자, 이 뺄셈은 우리가 언제 사용을 했었냐면 여사건인 경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사건. 즉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아닌 거, 반대 사건인 거를 구할 때 뺐다, 그죠? 걔네들 사용할 때 뺄셈을 이용을 했고요. 네 번째, 나눗셈. 자, 나눗셈에 대해서는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순서를 무시하겠다.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 이 두 가지가 의의를 갖는 것은 중복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죠. 정리 노트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하죠. 아시죠? 대답. 네.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맥락인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특별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유형별 팁. 자, 먼저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단 경로의 수. 그냥 경로의 수라고 할게요. 경로의 수. 자, 얘 경로의 수에서는 우리가 곱사건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사건을 완성시켰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편도인지 왕복인지만 조심하세요. 편도 올 왕복인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C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가는 거 첫 번째 경로는 왕복된 경로고요. 하나는 편도된 경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에서 A로 가는 편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왕복 하나가 있고요. 다음 C에서 A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3 곱하기 1 곱하기 1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로 계산을 하는 거 어렵진 않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부정 방부등식이에요. 부정 방부등식. 자, 먼저 예시부터 하나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 더하기 2y 더하기 3z라고 하는 애가 11이다 라고 해보죠. 여기에서 x, y, z에 대한 수서상 구하는 거, 그 문제거든. 자, 여기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팁 뭐였을까요? 정리? 뭐였을까요? 한 문자. 한 문자? 아, 모르겠네. 한 문자에 데이터. 그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어.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는 거,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큰 문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문제 풀 때 좀 좋게 말하면 수형도고요. 안 좋게 말하면 노가다죠. 자, Z라고 하는 애가 1일 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이 먼저 넘어가서 x 더하기 2y라고 하는 애가 8일 때 순서상들 쭉 구할 거예요. 뭐 Z라고 하는 애가 2일 때, Z라고 하는 애가 3일 때 계산을 할 거다. 2일 때 넘어가면은 x 더하기 2y라고 하는 애가 5일 때가 되는 거고, 3일 때 한번 볼까요? x 더하기 2y라고 하는 애가 얼마야? 2일 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문제에서는 또 이런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x, y, z는 자연수. 뭐 또는 정수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들을 쭉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하는데 팁이라고 할 거, 가장 큰 개수가 가장 큰 문자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라. 다음 세 번째 유형. 세 번째는 색칠하기입니다. 자, 색칠하기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인접한 애들은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색깔 칠해야 돼요? 면적이 3번. 네,
정답이죠.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것 순서대로 색깔들을 칠해 주셔라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문제에서 볼 겁니다. 인접한 게 많은 순대로, 많은 순서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늘 다. 마늘, 야, 한자 몰라? 한자 자격증 있는 사람. 아, 이제 너네 한자 자격증 안 따는 세대구나. 그게 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이거 마늘 다거든요. 와, 잠깐만. 진짜 이 싫어. 많다. 인접한 게 많다. 초딩 수준. 많아요. 한 번도 안 배웠어. 자, 네 번째. 미안해. 자, 지불 방법수하고 그 다음엔 지불 금액수. 기억나시나요? 지불 방법수는 그냥 단순하게 곱사건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지? 약수 구하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지불 방법수는 약수 구하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해내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지불 금액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전략을 취했었는지 기억날까요? 하극상, 그쵸? 기억 잘하시네요. 하극상이죠? 밑에 있는 단위가 위에 있는 단위를 하나씩 잡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내신 대비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략, 아니 유의할 점 하나. 얘는 뭐 특이하게 유의할 점 하나. 영원 지불하는 거 빼줘야 되는 거. 지불 제외하는 거 조심하셔라. 그래서 아마 다뤘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별표 3개. 그 이름하여 얘는 완전 순열. 예전에는 완전 순열이라는 말 대신에 교대수, 뭐라. 옛날이다. 옛날에는 뭔가, 명칭이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머리가 바보가 됐어. 어떡하냐.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쓰는 말로 갑시다. 완전 순열이에요. 자, 완전 순열은 어떤 거냐. 얘를 재배치할 때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즉, 모자가 걸려 있는데 그 밑에 다른 모자들을 둬야 되는 거. 다른 예시. A, B, C, D가 요리를 해왔어요. 자기 요리 말고 다른 사람 거를 맛보는 경우의 수. 다른 예시. 내가 편지를 다 적어왔어요. A, B, C, D가 편지를 적어왔는데 내 거 말고 다른 사람 거를 섞어서 교환해서 읽는 거. 그게 완전 순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배치 시 자기 자리 아닌 거. X, 자기 자리가 아닌 거. 걔가 완전 순열이었습니다. 자, 이 완전 순열에서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개에 대한 완전 순열. 특정한 두 개인 겁니다. 뭐 편지를 2명이 적었다. 뭐 음식을 2명이 해왔다. 자, 두 개에 대한 완전 순열 몇 개였죠? 한 가지. 서로 바꾸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3개는요? 2개. 다음 4개는요? 네? 3개요. 3개. 네? 4개 맞잖아. 4개는요? 9가지입니다. 다음 5개는요? 44가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개 종류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노가다를 안 해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순열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다루게 될 거니까 잘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입니다. 반 페이지 끝난 겁니다. 아프죠? 나도 아파요. 자, 이제 순열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순열로 넘어갈 건데요. 다들 기지개 한번 펴고 갑시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살려주세요. 월요일이라서 너무 싫어요. 플랜 안 적을래? 여러분들 이제 시험 3주 남았잖아요. 아직까지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세요. 한주 남으면 네. 어떤 상태까지 돼 있어요? 안전. 개망했다. 할 거 왜 이렇게 많지? 아니 그 공부 진행 상태. 공부 진행 상태가 어떤 거 돼야 되냐고? 조용히 해.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야. 오케이 기다려. 이런 쌤이 네. 그냥 수업해주세요. 네. 아, 너 진짜 싫어. 자, 순열 갑니다. 좀 더 위에. 진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요, 이제 뭘 해야 되지 싶잖아요. 뭐 문제 풀 게 없어졌거나 뭐 다 풀었겠죠. 그럼 오답까지 다 끝낸 상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단 책 보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됐었는데 각각들의 개념을 적어보는 거야. 그럴 분명히 군데군데 많이 비어있거든.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책 보면서 문제 풀면서 다 채워 나가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예 한 페이지 적기도 힘들걸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요. 제가 예상컨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과목 하나 딱 잡아요. 그러고 나선 처음부터, 시험 범위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자기가 아는 내용들 순서대로 쫙 다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책을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10%에서 20% 정도만 적힐걸요.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입니다. 순열인데요. 자, 이 순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질서 있는 것, 즉 규칙이 있는 걸로 설명이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자, 규칙을 설정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게 조합, 순열, 순서가 필요 없는 게 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예민이 죽어가요. 자, 첫 번째. 혜리 약 먹었니? 네. 여러분들 이제 컨디션 조절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막 에어컨 틀잖아요. 분명 감기 걸려요. 그러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 가장 첫 번째가 손 씻는 거야. 부탁하는데 학교에서 있잖아. 학교에서 2시간마다 한 번은 꼭 손 씻어야 돼요. 난 그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손 씻는 것만 잘해도 감기 안 걸리거든요.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팩토리얼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팩토리얼. 와우.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가 고3한테는 손톱 관리도 한댔잖아. 손톱 자르고 매 시간마다 손 씻으라고 그러고 강제로 시키거든요. 진짜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기호부터 n팩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우의 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수식적인 의미는 그냥 단순합니다. 1부터 해서 n까지 다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n까지 다 곱해내는 게 수식적 의미다. 자, 근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규칙을 세워주는 거야. n개에 대한 규칙을 세워주는 게 경우의 수에 대한 의미다.
n개의 규칙, 같은 말로 질서 세우기.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곱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특정한 것에 대한 규칙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됐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인 약속들이 있었죠. 먼저 0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자, 0팩토리얼에 대해서 수식적인 의미는 단순히 그냥 1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얘를 경우의 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난 질서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물어볼게.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10명인데 10명이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앉아있는 게 아니야.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야. 자, 이 중에서 내가 0명에 대한 질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0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1팩토리얼부터 해서요 5팩토리얼까지 얘는 암기하세요.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계산 가능합니다. 1, 2, 6, 24, 120이다. 그지? 꼭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순열. 자, 순열은요 P라고 하는 문자로 적습니다. 왜가요? 순열이 permu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라고 하는 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순열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N명 중에서 R명 줄 세워주는 거죠. 줄 세우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줄 세우기라고 하는 애가 규칙 만들어주기입니다. 줄 세우기가 규칙 만들기다. 규칙 세우기. 자, 그래서 얘 NPR이라고 하는 애를 팩토리얼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NPR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요 전체 n명에 대한 질서를 먼저 세워줍니다. 그러면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질서를 먼저 세웠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R명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야. R명만 궁금한 거니까 관계없는 애들은 몇 명이야? N-R명이지. 관계없는 거 무시한다는 거는 나눗셈에 대한 의미라서 여기에다가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면은 NPR이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열에 대한 의미고요. 자, 얘를 계산할 때는 n부터 그냥 n부터 해서 r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n부터 r개 곱으로 나타내면 된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총 r개를 곱해줘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추가적으로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만한 것들. NPN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입니다. 물론 NPN-1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거는 NP0이라고 하는 겁니다. NP0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왜? N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1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순열에 대한 개념이 제가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유형별로 들어가 봅시다. 유형별 팁. 자, 먼저 첫 번째. 자, 문제에서 몇 명을 줄 세우는데 이웃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웃해야 한다. 자, 이웃한다라는 이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서 문제를 풀어냈었습니다. 먼저 스텝 1. 첫 번째로 이웃해야 되는 것끼리를 한 덩어리로 묶어준다 했죠? 한 덩어리로 묶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스텝 2. 나머지 애들이랑 줄 세워주게 하겠죠.
다음 스텝 3. 덩어리 내에서도 규칙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총 3개의 단계에 이루어져서 이웃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산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된다에 대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한다,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었죠? 떠올려보시죠. 네? 전체에서 이웃한 거를 빼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정확한 거는 걔는 아니고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 집어넣는 거. 그게 이웃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웃 가능을 먼저 줄 세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사이사이에 껴 넣으면 되겠죠. 사이사이 집어넣기. 그게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략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적어도 뭐 한다.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해야 되지? 여사건이죠? 얘가 여사건인 겁니다. 적어도 뭐뭐 한다는 여사건으로 해석을 하셔라. 자, 먼저 스텝 1. 조건에 상관없이 전체를 구하겠죠? 그죠? 전체 구하기. 그러면 적어도 1명, 적어도 2명, 적어도 3명. 그러면 총 N명이 있는데 1명만 있어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텝 2. 여사건 구하기. 마지막 스텝 3.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주면 되죠. 전체 빼기 여사건. 그게 적어도 몇 명, 적어도 몇 개라는 전략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요, 사전적 배열, 그 다음에 정수, 큰 숫자대로 뭐 나열, 작은 숫자대로 나열, 뭐 이런 거. 즉, 정수 만들기와 그 다음에 사전적 배열이라고 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만 주의하시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둘 중 하나만 조심하셔라. 구별만 잘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율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딱 끝나고 나면요, 이거 처음부터 해서 그 행렬까지 한 부를 다시 새 걸로 뽑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앞에 적혀 있는 개념 있다, 그죠? 그거를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빈 부분이 있을 거거든. 그 부분이랑 문제랑 연계가 안 될 건데 왜 다들 괴로워하시죠? 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괴로워하시는지. 괴로운 가정이 있어야지만 성적 오릅니다. 괴로워야 돼요. 괴롭다, 많이 괴로워. 괴롭기만 하지 말고.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거다.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데 가본 조건 보세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중에서 7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거는 가본
7은 반드시 하나는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7은 반드시 한 개가 필요하다. 다음 나번 조건. 나번 조건을 보게 되면은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두 개의 곱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00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야. 얘네들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홀수라는 거다, 그지? 2배수면은 짝수죠. 2배수에다가 1만 더해봐요. 홀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곱해서 홀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번 조건이랑 나번 조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시고 들어갑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우리가 세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럼 7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가능하겠네? 그러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 7이 100의 자리 숫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의 자리 숫자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개의 수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7개? 4개? 2개? 3개? 5개? 자, 잘 보세요. 나번 조건 보게 되면은 10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곱해서 홀수가 나와야 돼. 곱해서 홀수 나오는 거는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1, 3, 5, 7, 9 5개지 라고 하면 틀렸죠. 왜? 가번 조건 보시죠. 7은 한 번만 나와야 돼요. 7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죠. 이해되셨죠? 다음,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자리에서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죠. 몇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니? 3개? 7개? 8개? 자, 여기에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있잖아. 중복되게 적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부터 해서 9까지지만 7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9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100의 자리가 7이라고 했을 때 9 곱하기 4, 36가지가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7이라고 하는 애가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여기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4가지죠. 홀수 들어가야 되는데 7 제외하고 홀수니까 여기도 4가지입니다.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4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 16가지가 가능하겠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둘, 셋. 마지막 자리에 7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일까요? 4가지겠죠? 그 다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결국 동일한 거잖아요. 3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총 몇 개? 88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중복해서 적지 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반면에 얘는 중복해도 상관없어. 단 하나의 숫자만 빼고. 이해돼? 그래서 나 같으면 얘를 변형시킬 때 있잖아. 1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아니 저기 10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온다로 바꿀 것 같아. 짝수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고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야. 짝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거든.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전체에서 홀수만 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나 같으면은 얘를 변형시킬 때 두 개의 곱이 짝수다라고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똑같은 거다, 그치? 자,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르대.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겁니다. 다음, 나번 320보다 작은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가장 작은 거부터.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1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 9가지죠?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그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마지막이 짝수가 와야 되거든. 그럼 몇 가지일까? 4가지. 4가지? 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존나 복잡해질 거예요. 마지막 자리가 짝수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 때 있잖아. 제한되어 있는 걔네들을 주인공으로 해줘야 돼. 마지막 자리가 짝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는 총 5가지 들어갈 수가 있다, 그지? 0, 2, 4, 6, 8. 총 5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딱 세우는 순간 가운데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몇 가지가 들어갈지가 보인다는 거야. 1 빼고 여기 쓴 거 하나 빼봐. 그러면은 8가지 나오는 거 아니니. 그래서 주인공을 먼저 세워줘야 나머지들이 간단하게 구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그 조건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계산? 40까지. 자, 두 번째입니다. 2 땡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인공은 마지막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짝수가 나와야 돼서요. 자,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입니까? 4가지. 이제 4가지죠. 2는 한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는 4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가운데 있는 거는 마찬가지 8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2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320보다 작아야 되거든. 32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30땡인 경우고 그 다음은 31땡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자, 30땡이라고 하는 모양에서 1의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입니다. 0 제외하고 4가지겠죠. 자, 마지막은 짝수 5가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가지가 되겠죠.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72 더하기 9가 되면서 81이라고 하는 답이 등장합니다. 자, 색깔 칠하는 것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거 많이 보셨다, 그죠? 우리 교재에서 많이 봤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거를 2번인가 3번 받아줬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6개에 대한 상자가 있는데 상자라고 합시다. 1부터 6까지가 적혀 있대요. 근데 이 각각들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색깔을 인접한 애들은 색깔을 다르게 칠한대. 1, 2, 3, 4, 5, 6. 자, 근데 4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4가지 색깔이 있고 다음 조건에 맞게끔 색깔 칠한데, 자, 가번 조건 1번이랑 6번은 같은 색깔을 칠한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조건이네. 다음 두 번째, 변을 공유하는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깔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공 먼저야. 주인공 먼저. 자, 1번이랑 6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색 칠할 때 얘네들 먼저 칠해주는 거야. 자, 1번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4가지.
6번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니? 한 가지죠. 같은 색깔 칠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칠한 색깔 하나만 곱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틀려도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해야 될 거는 모르면서 넘어갈 애들이야.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몇 번을 칠해야 될까? 그 다음은 우리가 몇 번 칠해야 될까? 5번. 왜 5번이야? 인접한 게 가장 많아서 그래요. 자, 인접한 거 개수 한번 세볼게요. 자, 1번에 인접한 거 2개지. 근데 얘를 2개로 생각하면 안 돼. 왜? 6번이랑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랑 칠해질 거는 4가지야. 일단 근데 얘는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특수한 거니까 빼버려. 1번, 6번은 아예 빼버려. 자, 2번은 3가지 인접, 3번은 2가지 인접, 5번은 3가지 인접, 4번은 2가지 인접이야. 자, 그래서 순서를 2번, 5번, 3번, 4번으로 잡든 간에 5번, 2번 잡든 그 상관없어. 인접한 게 똑같아서 그래. 자, 그러면 재원이가 5번부터 하자 했으니까 5번부터 해보자. 자, 5번에 칠할 수 있는 거 색깔 몇 가지니? 6번 색깔 제외하고 3가지 가능하다, 그지? 자, 그 다음은 인접한 거 가장 많은 거 2번 봅시다. 자, 그러면 1번, 6번, 5번이 색깔이 칠해졌어. 자, 2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요? 2가지죠. 1번 빼고 5번 빼니까 2가지만 남잖아.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자. 3번에 2번이랑 6번 색깔 제외하고 2개. 4번 마찬가지 2개겠죠. 다 곱해줘야 하나의 사건이 다 칠한다는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거니까 곱사건으로 연결시켜서 12 곱하기 8입니다. 총 96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7개 마무리하고 교재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얘들아. 빨리 후딱후딱 보고 교재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a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밑줄 서로 다른 두 식은, 자, 서로 다른 두 식은이야. 그냥 두 식은이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식은이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보다 크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른, 그냥 서로 다른이 아니고 그냥 두 식은이라면 여기 등호 들어간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얘 판별식 적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다.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 a제곱 4b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대입을 할 건데 a랑 b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이에요. 자, 기준을 b로 잡아야 될까? a로 잡아야 될까요? A. 왜 a죠? A 제곱. 제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수라서 제곱으로 잡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애가 1일 때 b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두 번째, a가 2입니다. a가 2라고 한다면 4잖아요.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세 번째, a가 3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b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 2가 나오겠죠. 네 번째, a가 4라고 해보죠. 16입니다. b로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이죠. 다섯 번째, a가 5라고 해보죠. b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6가지가 있겠죠. 여섯 번째, a가 6이라고 해보죠. b로 들어갈 수 있는 거 1부터 6개. 6개, 6개, 3개, 2개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몇 개죠? 17개? 그래서 큰 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라. 자, 경우의 수에서는 정수, 자연수 나오면은 노가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 파트에 수열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거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연수면은 대입해서 직접 녹아띄는 거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얘는 입으로 넣어놨습니다.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순열에 대한 단순 계산이거든요. 자, 9P5라고 하는 거 9부터 해서 5개 곱해줘라. 9, 8, 7, 6, 5. 9부터 해서 4개 곱해줘라. 9, 8, 7, 6. 근데 5가 하나 더 곱해져 있네. 2개를 더 하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것끼리 묶어내요. 요만큼이 똑같잖아요. 묶어내게 되면은 10 곱하기 그냥 볼게요. 9, 8, 7, 6.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는 10P5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거는 5다. 네? 자, 6번 문제 1부터 7까지 있는데 5장을 골라요. 자, 근데 양 끝이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5자리가 있다, 그죠? 자, 양 끝 자리에는 짝수가 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주인공이 되겠죠. 특별한 자리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짝수가 총 몇 개? 3개. 3개죠.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정확하게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수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P2죠. 3개 중에서 2개 줄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에 들어갈 이 3가지. 하나, 둘, 3가지. 자, 여기 3개에 대해서 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거 몇 개? 5개. 3개 자리 있으니까 5P3 계산해주면 되겠죠. 6 곱하기에 5, 4, 3이니까 60. 계산하면은 360개. 간단하게 계산된다, 그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의자 문제인데요. 총 6개에 대한 의자가 있고요. 2학년이 총 4명 있는 상황이고 1학년은 총 2명 있는 상황입니다. 자, 2학년이 양 끝에 앉아야 된다라고 딱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1학년이 여기다가 별표 하나. 1학년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라는 거다.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전략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나열시킨 다음에 사이사이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의자가 놓여 있고 학생들이 가서 앉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봐요. 이미 놓여 있는 게 아니야. 2학년, 1학년 애들이 의자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러고 그냥 움직이고 있어. 이러고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앉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학년끼리는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2학년들 먼저 줄 세워버리자고. 4명을 줄 세워버려요. 그러면 4팩토리얼로 줄을 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맞나요? 자, 양 끝에 2학년이 서야 되고 1학년은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1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일까요? 하나, 둘, 3가지 자리죠. 양 끝에는 무조건 2학년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1학년이 여기 못 앉아요. 1학년이 여기 못 앉습니다. 사이에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3가지 중에서 2가지 선택해서 앉는 경우 3P가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 144가 되겠다. 그래서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의자가 놓여있고 얘네들이 가서 앉는다 생각하면 복잡해지거든요. 진짜예요. 그렇게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진짜 아까 그 추한 그 모습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추한 사람이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아, 이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니고요. 오늘 8문제예요. 이거 마지막 문제예요. 누가 방금 너무 헛된 희망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집에 간다고? 나도 보내줘. 나도 집 가고 싶어. 같이 가면은 너네는 성적이 안 나고 나는 잘리겠지? 그럼 난 잘리면 밥을 못 먹겠지? 그럼 굶어 죽겠지?
굶어 죽는 게 빠를까? 뛰어내리는 게 빠를까? 야, 나 카페에 있는 데 있잖아. 진짜 옆에 있는 고등학생들 이야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잖아. 고3이야. 내가 봤을 때. 아, 시험 망하면 뛰어내려야겠다. 야, 지금 뛰어내려. 아, 근데 지금 뛰어내리긴 좀 아깝고, 시험 결과 보고, 잘 나오면 좀 놀다가, 다 놀았다 싶으면 뛰어내릴게. 결국 뛰어내린다. 그니까, 내 말이 그거야. 결국 뛰어내린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대화지? 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었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나랑 하는 대화가 잘못되지? 예? 방금 입에 달렸었는데 뛰어내리고 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에 대한 의자가 있습니다. 자, 1학년이 2명이고요. 2학년 2명, 3학년 또 2명 있습니다. 왜? 재원이가 저를 꼬라봐요. 그래서 재원이 시험 아, 기분 좋아서? 아 짜증나. 우월감? 스트레스. 단 한 번 때문에. 다음 시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레전드네. 자,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있는데요. 2학년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데요. 그리고 같은 학년의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학년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느낌 오시죠? 2학년이 네모에만 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네모에 앉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앉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P2라고 하는 애인 건데, 3P2라고 하는 애일 건데, 일단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다음 같은 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일단 2학년은 같이 앉지 않는다, 그지? 맞아요? 다음, 그러면 1학년과 3학년 얘네 두 개가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근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략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안 치고 그 사이사이에 껴서 들어가는 거였다, 그지? 맞니?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껴서 넣기가 과연 편할까? 아니요. 복잡하거든. 그래서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한 10%에 대한 경우입니다. 자, 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2학년이 이 초록 색깔대로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2학년이 여기에 앉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1학년이랑 2학년이 아니지, 1학년이랑 3학년이 앉기 시작할 건데 서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봐봐. 1, 3, 3. 안 되네. 3, 1, 안 되네. 1, 3, 1, 3, 1, 3, 1, 3, 1.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같이 이웃한 종류가 많을까, 아니면 다 떨어져서 앉는 경우가 많을까? 한 학년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은 다 떨어져서 앉는 경우가 많을까? 떨어져서 앉는 게 많은 게 눈에 딱 보이지. 왜? 이웃한다라는 거는 여기 두 자리에 같이 앉기만 하면 이웃한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반대 사건이 작네, 여사건인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총 4팩토리얼로 앉을 텐데 그 중에서 여사건들을 다 빼준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1학년이 앉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3학년이 앉을 수 있는 거는 얘 두 가지가 나오겠네. 얘
얘 위치 바꾸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근데 1학년이 있는 경우, 이렇게 1학년이 이웃한 경우랑 3학년이 이웃한 경우 총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라고 하는 애를 곱해주게 된다면 6건을 다 구했네. 전체에서 빼주자고. 그러면 24 빼기 8입니다. 16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초록색으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p이다, 그지? 이 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경우에서는 총 32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32가지가 된 거는요,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거,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거 2학년들이 1번, 2번 2번, 1번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 곱해준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학년이 여기 앉았다고 쳐봐봐. 자, 이제 3개짜리가 비었다, 그치?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세요. 1학년을 묶든 2학년을 묶든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야. 6건으로 접근하자고. 하나의 덩어리 하나 총 경우의 수는 3팩, 일단 전체는 4팩이고요. 거기서 3팩토리얼로 계산되는 애가 한 덩어리 하나니까 6건이 되겠지. 그 중에서 얘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 2개, 덩어리 내에서 위치 바꾸는 거 2개입니다. 그 다음 1학년이 덩어리, 2학년이 덩어리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얘네들로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맞나? 3팩, 3팩인데 얘를 2를 왜 곱해줘? 2를 덩어리 하나만 곱해줘야지. 다시 한 덩어리 하나 배열시켜서 3팩인데 덩어리 내에서 바꿔주는 거 2팩이고요. 1학년, 3학년 두 가지 경우 있으니까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게 되면 뭐지? 계산이 이상한데? 한 덩어리 미안합니다. 아유, 정신 나갔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하나의 덩어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입니다. 총 4가지거든요. 다시 접근합시다.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예요. 자, 2학년이 여기 앉았어요.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이웃하기 위해서는요, 이 3개 자리 중에서 이렇게 2개를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2개를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에 나머지 2명 배열하는 것 2개입니다. 그 다음 여기 덩어리 내에서 계산하는 것 2개죠. 이게 6건이잖아. 그래서 얘를 빼줄 건데 빨간 색깔이 있다면 초록 색깔이 또 있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겠죠. 똑같은 경우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2학년과 3학년 2개 위치 바뀌어지는 거 2를 곱해주겠죠. 4팩에서 얘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6을 빼요. 24. 맞죠? 2. 그러면 4. 잠깐만. 4, 8, 16. 얘가 16개. 얘가 24. 빼면은 8가지 나오는데요. 2학년 위치 바꾸는 것까지 해서 16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얘가 8이거든요. 복잡하죠?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 둘. 자, 이제 2학년이 앉을 수 있는 거 여기 하나입니다. 자, 3개 덩어리, 하나 덩어리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3개 덩어리 하나니까 3개 덩어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32 더하기 16 더하기 16 해서 64가지 64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건데 얘가 가장 어렵죠. 의자 문제에서 기출됐던 것 중에서는 얘가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자 문제 분명히 한 문제는 보게 되실 거거든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내신 대비 교재 한번 꺼내보시죠.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어허. 11, 9